안녕하세요. 실전 해부학 김원우 강사입니다. 오늘부터는 고관절 파트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론과 실기를 같이 연결해서 배워 나갈 텐데요. 처음에는 좀 구조 설명이 다소 지루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 구조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운동을 지도하는 수준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A 회원님의 스쿼트를 지도를 하는데 회원님이 무릎이 아프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이라면 지금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요? 회원님, 스쿼트는 좀 하시면 무릎이 아프니까 다른 운동으로 진행할까요? 라고 말씀하실 건가요? 아니면 회원님이 무릎 아픈 원인을 찾아서 스쿼트 동작이 가능하게 해드릴 건가요? 당연히 회원님의 입장에서도 다른 운동을 지도한 트레이너보다는 스쿼트 동작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선생님에게 더 신뢰가 쌓일 수밖에 없겠죠. 그게 결국은 신뢰가 쌓이면서 재등록이라고 하는 결과물로 연결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차이는 결국 구조의 이해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순히 근육의 기시정지, 뼈 이름을 외우는 시간이 아니라 앞으로 회원님의 좀 움직임의 기준을 만들어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고관절의 구조부터 좀 살펴보자면 고관절은 이 큰 구형의 넙다리뼈 머리가 골반의 절구라고 하는 깊은 소켓 안에 들어가 있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어깨관절 같은 경우에도 볼앤 소켓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고관절과 좀 기능은 약간 다른데요. 어깨 같은 경우는 넓은 범위에서 움직이도록 설계된 관절이라서 가동성이 고관절에 비해서 좀 더 큰 관절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고관절 같은 경우에는 체중을 버티고 힘을 전달하도록 설계된 관절이기 때문에 안정성의 역할이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관절은 단순히 이제 다리만 움직이는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하지 움직임을 조절하는 시작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골반과 몸통을 지탱하는 받침대 역할도 함께 합니다. 그래서 걸을 때는 추진력을 만들기도 하고 앉았다 일어나는 스쿼트 같은 동작을 할 때도 하중을 받아내면서 또 그 하중을 다시 위로 전달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고관절의 구조적 특성이 중요한 이유는 대부분의 일상 동작이 이 관절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걷거나 계단을 오르거나 방향 전환 같은 스포츠를 할 때에도 거의 모든 움직임은 고관절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고관절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단순히 이제 고관절 주변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움직임의 전체 효율이 떨어지면서 다른 관절이 대신 일을 하게 되는 보상 패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허리 통증이나 아니면 뭐 무릎 통증을 가지고 있는 회원님들이 계시다면 고관절 평가를 통해서 어떤 원인으로 인해 이러한 통증이 발생하는지 꼭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고관절 주변의 근육들의 역할인데요. 이런 고관절 주변의 큰 근육들은 몸을 앞으로 밀어내는 추진력을 만들기도 하고 동시에 몸을 안전하게 잡아주는 감속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걷다가 갑자기 멈추거나 아니면 우리가 계단에 내려갈 때 또 점프해서 착지하는 순간 모두 이 감속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관절 주변 근육들은 엔진 역할을 하기도 하면서 동시에 브레이크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 이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몸은 허리나 무릎, 발목 같은 다른 부위로 움직임을 좀 대신하게 되고 그게 반복되면 통증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단순히 좀 무릎이 아프다고 해서 아픈 부위만 보지 않고 반드시 좀 여러 가지 평가를 통해서 어떤 게 진짜 문제의 원인인지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고관절이 실제로 움직임 범위가 제한된 것으로 인해 문제가 생기는 건지 아니면 움직임은 나오는데 안정성이 떨어져서 문제가 발생하는 건지 아니면 또 골반이 하중 전달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지 꼭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이제 골반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골반의 기본 뼈대는 좌우 볼기뼈인데요. 이 볼기뼈는 엉덩뼈, 두덩뼈, 그리고 궁둥뼈 이 세 개의 뼈가 결합된 구조입니다. 그래서 좌우 볼기뼈는 앞쪽에서는 요 두덩 결합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뒤쪽에서는 요 엉치뼈와 연결되는데 이렇게 앞뒤가 닫히면서 하나의 골반 고리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 골반 고리의 핵심 역할은 힘과 하중을 전달하는 일인데요. 상체에서 이제 내려오는 체중은 골반을 통해서 좀 양쪽 다리로 분산이 되고 반대로 이제 지면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힘은
골반을 거쳐서 몸통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 힘과 하중 전달이 좀 효율적이면 움직임이 안정적이고 힘 손실이 좀 적지만, 반대로 좀 이 하중 전달이 비효율적이면 특정 관절이나 연부 조직의 과부하가 집중되게 됩니다. 그래서 만성허리 통증이나 고관절 불편감이 좀 반복되는 회원님들을 보면 이 하중 전달 구조가 무너져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제 엉덩뼈 구조를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엉덩뼈 이 바깥면에는 볼기근 선이 있는데요. 이 볼기근 선에는 큰 볼기근, 중간 볼기근, 작은 볼기근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근육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없죠. 그래서 먼저 뼈의 랜드마크를 정확하게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근육의 위치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정확히 찾을 수 있어야 하는 촉지 지점이 바로 ASIS와 PSIS입니다. 이 두 지점의 높낮이와 위치를 보면 골반이 앞쪽으로 기울어진 전방경사 체형인지 뒤로 과도하게 말려있는 후방경사 체형인지 좀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상 정렬에서는 ASIS가 PSIS보다 약간 아래쪽에 위치해 있고요. 그래서 골반 같은 경우는 완전히 수평 구조가 아니라 약간의 전방경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남성은 7도에서 10도 정도의 전방경사를 가지고 있고요. 여성은 10도에서 15도 정도의 전방경사를 가지고 있는 게 정상 기준입니다. 하지만 좀 개인의 생활 습관과 환경에 따라서 개인차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에서는 이 골반 평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골반의 형태에 따라서 고관절 주변 근육이 어떤 길이 장력 상태에 놓여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고, 현재의 통증과 움직임 문제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꼭 정상 기준 범위를 알고 있어야 회원님이 과도한 전방경사 체형인지 과도한 후방경사 체형인지 구분할 수 있겠죠.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만약 허리 통증이 있는 회원님이 찾아왔을 때 회원님의 통증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좀 여러 가지 평가를 진행하면서 통증의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그 중에 이제 한 가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골반의 형태죠. 만약 허리 통증을 가지고 있는 회원님이 과도한 전방경사가 동반되어 있다면 요추 전만이 커지면서 허리에 반복적인 압박 스트레스가 쌓이고 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골반을 중립이나 후방경사 방향으로 좀 유도하는 운동을 했을 때 회원님의 통증이 좀 줄어드는지 확인해 보면서 원인을 찾을 수 있겠죠. 반대로 이제 허리 통증이 있는 회원님이 과도한 후방경사를 가지고 있는 체형이라면 햄스트링의 기시점이나 엉덩이가 과긴장 상태이거나 아니면 뭐 요추의 움직임이 감소 같은 패턴으로 인해서도 허리 통증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골반 정렬 평가는 단순히 우리가 회원님의 골반 형태를 보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통증의 원인을 좀 추론하고 운동의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시작점입니다. 자, 이제 다시 골반 구조로 넘어가면, 골반은 하나의 뼈가 아니라 여러 뼈와 관절이 연결된 구조이고요. 그중 이제 뒤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연결부가 바로 천장관절, SI 조인트입니다. 이 천장관절은 엉덩뼈와 엉치뼈가 만나는 관절이고요. 큰 움직임이 나타나는 관절은 아니지만 하중을 버티고 전달하기 위한 안정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관절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움직임은 굉장히 작지만 천장관절이 하는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걷거나 러닝, 런지처럼 체중 이동이 좀 반복되는 동작에서 좌우 골반 균형을 유지해주는 핵심 연결부 역할을 합니다. 근데 만약 이러한 천장관절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허리나 고관절이 대신 과도하게 일을 하게 되는 보상 패턴이 자주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도 천장관절 주변의 통증이나 뻐근함을 호소하는 회원님들도 생각보다 굉장히 자주 만나게 됩니다. 특히 오래 서 있는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짝다리를 짚고 있는 습관이 있는 회원님들께서 불편감이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천장관절 통증에만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왜 이 천장관절의 과부하를 받게 됐는지 고관절 기능과 골반 조절 능력까지 연결해서 원인을 찾아볼 수 있겠죠. 이렇게 골반의 뒤쪽에서는 천장관절이 안정성을 제공해 주지만 반대로 이제 앞쪽에서는 두덩결합이 함께 골반고리를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이 두덩결합은 움직임은 천장관절처럼 굉장히 작지만 하중분산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우리가 걸을 때는 좌우 골반이 좀 교대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앞쪽에서는 이 부위가 비틀림과 충격을 흡수해서 골반고리의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중요하게 알아둬야 하는 것이 이 두덩결합 부위에는 여러 근육 장력이 모이는 지점입니다. 위쪽으로는 복직근을 포함한 복부 라인이 연결되어 있고 아래쪽으로는 장내전근과 박근 같은 내전근들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부 근육이랑 내전근의 장력 균형이 무너지게 되면 이 두덩결합의 주변 전단 스트레스가 증가할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실제로 사타구니 통증이나 치골 주변의 불편감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골반은 또 하나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골반 바닥근과 함께 방광, 장, 생식 관련 장기를 지지하는 받침대 역할도 합니다. 이 골반은 움직임의 구조물이면서도 동시에 내부 장기를 지탱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골반 정렬이 무너지게 되면 주변 근육 긴장 패턴이 지속적으로 좀 변하게 되면서 복압 조절이나 아니면 뭐 순환, 골반저 기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 일부 회원님들은 이런 골반 정렬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하복부 긴장감이나 배변 불편감, 생리통과 같은 형태로 연결돼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알아볼 뼈는 바로 궁둥뼈인데요. 그 중에서도 좀 중요하게 봐야 할 구조가 바로 궁둥뼈 결절입니다. 우리가 이제 의자에 앉아있을 때 체중을 받는 부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여러 근육이 시작되는 부착점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뭐 햄스트링이 대부분 이곳에서 시작을 하고 큰 모음근의 일부도 함께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위에 어떤 근육이 부착되어 있는지 알고 있어야 골반 정렬이 무너졌을 때 어떤 근육이 영향을 받는지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골반이 과도하게 후방 정사가 되어 있는 체형이라면 햄스트링 기시점이 지속적으로 좀 짧아져 있는 상태가 되기 쉽고 반대로 과도한 전방 경사가 있다면 햄스트링의 기시점이 길이가 길어진 상태로 곽임장 패턴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자, 오늘은 골반과 고관절의 기본 구조를 중심으로 움직임을 해석할 때 왜 이 부위가 중요한지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골반과 맞물려서 직접적으로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핵심 뼈인 피머, 넙다리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